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다른 생명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승무원들이 의사자로 선정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승무원 고 박지영 씨, 또 선내에 남아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에 기여하다 숨진 고 김기용 씨와 정현선 씨. 정부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들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승객들을 위해 살신성인을 실천한 공로입니다. 자, 사고 당시 세월호에 탑승했던 구원파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2분입니다. 그 많은 선원들 중에 딱 2분 계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이었죠? 제가 듣기로는 일단 아예 항해에 관련된 분들은 아니고요. 이번 재판에 이렇게 들어가서 관련된 분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비스나 이런 쪽에 가파직 업무를 보셨던 분들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2분만 언론에 보도된 건 한 90% 정도가 다 구원파다. 그렇게 보고가 돼서 저희도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좀 가슴 아프게도 지금 2분만 저희 어떻게 보면 같은 신앙 갖고 계셨던 분들이고 그 중에 한 분은 그 2분 다 어떻게 보면 승객을 구하러 들어가셨다가 한 분은 나오시지 못했고 한 분은 구하시다가 머리에 뭔가 충격을 받으셔갖고 기절한 상태로 구조가 되셔서 다행히 목숨을 좀 건지셨어요. 심폐소생술로. 당시에. 네. 그 TV에 나온 그 심폐소생술 그분이에요? 제 주일학교 제자입니다. 그럼 그분하고 또 한 분은? 네, 정현선 씨. 예. 안내데스크 쪽에서 일하셨죠. 구하시러 들어가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자 지정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오늘 정현선 씨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어렵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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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출연하기가 참 어려웠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현선이가 엄마 곁에 없다는 그 마음 외에는 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정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네, 저희도 좀 많이 조심스러운데요. 질문 자체가. 현선 씨 소식은 어떤 상황에서 처음 들었습니까? 저는 그때 제가 다른 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현선이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현선이하고 통화했어. 그랬는데 막 그쪽에서 울먹이면서 언니 테레비를 먼저 좀 틀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근데 빨리 틀어봐 그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너무 바쁜 상황이라서 테레비를 갑자기 틀어보니까 배가 어제 현선이가 이제 엄마 오늘 이제 출항할 거라고 그러면서 너무 바쁘게 이제 뭣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다음에 통화하자고 그러고 그냥 통화를 급하게 끊었어요. 그런데 타고 갔더니 현선이 배가 막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이게 뭔 짓인가 싶어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제 제가 하던 일을 그냥 정신을 차려갖고 이제 정리를 좀 해놓고 제가 이제 일단 나왔어요. 현선이한테 가려고.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저는 구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다행이다 하고 진짜 거기에서 마음이 놓였어요. 두 사람만 사망으로 나오고 저는 구조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이 좀 놓이면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딸하고 사위하고 이제 약속을 잡아갖고 가려고 이제 하고 가는데 어쨌든 발길이 가볍기는 했어요. 놀랬기는 했지만 그러고는 이제 어디까지 진도 중반까지인가 내려가는 도중에
갑자기 모든 게 또 바뀌어버렸어요. 뭐 구조가 몇 명이고 실종자가 몇 명이고 저는 또 그때부터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거의 진도를 다 갈 무렵쯤 돼서 생존자와 실종자의 그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현선이는 없는 거예요. 이름이 생존자 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이제 거기를 이제 도착을 해서 다 찾아봐도 현선이는 없고. 당시에 간 곳은 팽목항입니까? 아니면 진도 체육관이었어요? 진도 체육관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봤는데 뭐 없고 현선이는 한 3일인가 있다가 이제 그야말로 그러면 3일째 되던 날까지는 좀 생존의 이 희망의 끈을 저는 절정 놓지 그렇게 않으셨죠? 했죠. 그러고 이제 거기 때는 어디에다가 희망을 두고 있었냐면요. 배 안에도 사람이 생존자가 있고 그 안에 공기가 있어서 얼마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게 그때는 이제 말이 나오니까 그 전에는 아 살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러면 좀, 이 질문하기가 제가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운데, 처음에 현선 씨가 배 안에 같이 있다 해서 승객들하고 같이 있어서 배 안에 있다라는 거를 언제 아신 겁니까? 그때요. 일단 실종자 생존자 쪽에 현선이 이름이 없는 걸 보고 예, 그게 한 오후 정도나 돼서 정확히 나왔죠. 늦게요. 늦게 나왔죠. 네. 예.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셨겠네요. 이제 언니하고 형부가 많이 찾았죠. 저는 그때만 해도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몸을 못 가누었어요. 예, 걷는 것도 힘들었고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때 놀란 것처럼 막 몸이 또 떨리고 아픈데 예,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 마지막 통화가 이 세월호 인천항에서 출발할 때 그때 엄마 아빠 하면서 짧게 통화한 그날따라 게 오전에 뭔 일 때문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엄마 내가 물건도 받아야 되고 너무 바쁘니까 제주 가서 전화할게요. 오전에? 네. 참 이게 우리 모든 유가족들이 참 예. 응? 우리 단원고도 그렇고 정말 우리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고 저희들이 또 막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예,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그러면 현선 씨는 언제 청해진 해운에 들어갔나요? 한 10년 됐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네, 사실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빠가 암투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병원 의사가 얼마까지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돈을 아끼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으니까 이분이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참 어렵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아빠가 아파가지고 제주에서 돌아가시면서 현선이가 그때부터 아빠 역할 저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한 딸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애는 너무 착해가지고 얘 주변에서 얘를 부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한테는 정말 딸 둘 아들 하나 있지만 진짜 현선이가 가장 노릇을 다 하고 오빠 언니 역할까지 엄마 곁에서 다 했던 딸인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농사를 지으면서 아빠가 없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사서 하면 너무 속 썩는 일도 많고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거기를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배에 가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며 가며 이제 엄마한테 오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현선이 보고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한 그것이 거기가 일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언론에 보니까 제주도 출신이며 스킨 스쿠버 다이빙에도 능하다고 되는데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은 모르겠어요. 자세한 거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수영은 못 아주 들었어요. 잘하는 거죠? 잘하죠. 네.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현선 씨가 충분히 예. 홀로 탈출을 했다면 충분히 탈출을 할 수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주변에서 이제 현선이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이 예. 그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어머니 현선이는 절대 지가 살라고 했으면 살아나올 아이지 그러니까요. 그 배의 구조를 모르는 애도 아니고 이제 제주에서 어느 분이 이제 수시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이제 엊그저께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배를 타고 가다 잠이 안 와서 뭐 12시 넘어서도 그렇고 나와서 보면 현선이가 정말 돌아다니면서 변기 막힌 것도 뚫고 그냥 남들 다 잠잘 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노라고 하면서 엄마도 모르는 이야기를 엊그저께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노라고 하면서 그분이 울더라고요. 네. 예, 또 우리 정현선 씨 이야기는 언론에 보면 의사자 지정이 조금 힘들게 나중에 됐던데 이것도 좀 사연이 있습니다. 빈소에 어떤 한 40대 생존자분이 찾아오셨다면서요, 남성이. 그래서 이 증언하기를 승객을 탈출시키기 위해 배 밖으로 나가라고 떠민 후 다른 승객을 구하러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다. 참변을 당해 너무 안타깝다고 이 40대 남성이 보호자들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사라져 버렸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인천시에서 이걸 추진한 거죠. 네. 인천시가 이 남성을 엄청 찾았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의사자가 결정이 됐답니다. 그 남성을 어렵사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해줘가지고 다시 좀 민감한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 아까 그 진도 체육관에서 이렇게 현선 씨를 기다리면서 다른 실종자 가족들하고 다 같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당시의 상황을 살짝 이야기해 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그때 저는요 현선이가 몸담고 있는 배가 사고 났다라는 사고가 당하고 보니까 그 학생들 유가족 속에는 뛰지도 못했어요. 예, 저는 진짜 한쪽에서 나는 진짜 크게 울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선원이라는 네, 입장으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내 딸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정말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그냥 한쪽에 있다가 딸이 나왔다는 소식에 그냥 절차 밟아서 그냥 서울로 왔죠. 그럼 주변에 다른 유가족들과 대화 나누신 건 많이 없으시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거기 실종자들 뭐 기록란에 뭘 기록하라고 하는데 이제 딸이 가서 저희는 선원가족입니다 하면서 했는데 선원가족은 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아무도 정말 모르게 가슴 아프고 진짜 그리고 정말 그러고 왔어요. 선원이어서 마음껏 울지도 못하셨는데 구원파라고 또 이렇게 대놓고 얘기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네. 그때는 그런 거 뭐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 마음 아프고 딸이 지금 내 곁에 없다라는 생각만 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이제 생각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그런 부분이 많네요. 저도 이제 현선 씨 얘기를 중간에 들었어요. 이제 의사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듣고 했는데 이제 언론에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구원파라고 밝히면 의사자 지정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숨기고 있었죠. 그럼 처음부터 알았는데 예. 이게 그 부분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했네요. 같은 유가족인데 선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또 구원파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마음껏 울지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예. 그냥 모든 걸 조용조용히 했어요. 언제 그런 마음껏 울으셨어요? 혼자 있을 때,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조용할 때, 그냥 혼자 누구 있으면 상대방들 또 마음 아플까봐 그러고, 그냥 혼자 있을 때 또 가장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탁인데요. 그러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따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할 말은 많은데 우리 현선이 고생만 하다가 정말 그곳에 갔으니까 한편으로 위로 아닌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그곳에 갔으니까 고생 좀 덜 하려고 빨리 갔구나 하는 생각으로 위로는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또 다른 유가족 엄마를 만나갖고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험난한 세상 누구나 다 가는데 먼저 가고 나중 가고의 차이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여기서 지내다가 나중에 만나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선 씨한테 그 음성 편지라고 한번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딸 현선이에게, 현선아, 엄마가 너 이제는 얼른 내려와서 엄마가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그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그냥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 언니도 오빠도 너를 생각하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는데 너는 좋은 곳에서 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거든. 그곳에서 못다한 거 다 할 줄 알고 엄마도 너 못다한 거 너 생각하면서 더 네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었던 걸 뭐를 해야 할지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도 오빠도 언니도 다 네가 하지 못했 그 부분을 열심히 하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곳에서 너 못다한 일 해가면서 있다. 나중에 만나자, 현선아. 잘 있어. 나중에 우리 다 같이 만날 때까지. 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한 가지 한다면요. 혹시 이 청해진 해운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이 구원파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글쎄, 저는 평소에도요. 글쎄, 먼 일을,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겪어왔는데 이렇게 사고 아닌 사고잖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원망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 사고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누구한테 원망보다도 이런 일이 정말 정상적인 제대로 된 그 모든 것이 규명이 되면서 그냥 왜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정확한 원인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네. 예, 어렵게 시간 내주시고 또 얘기하기 정말 힘드셨을 텐데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 살아계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이게 힘든 게 마찬가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제 주일학교 제자죠. 강혜성 군도 지금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배가 기울어지고 이제 너무 높아서 이제
탈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의자를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탈출시키고 하다가 이제 물이 확 들어와서 쏠려서 이제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책임을 다하다가 이제 살았어요. 다행히 뭐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살았는데도 이제 지금은 죄인이에요. 오늘도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아직도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특히나 이제 구원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전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우리 교인답게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끝까지 생명 돌아보지 않고 책임을 다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오히려 더 죄인이 되잖아요. 뭐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선원이어서 더군다나 구원파여서 더욱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참 우리 참 구원파 이 이야기가 돼서 참 그러는데 아마 우리 구원파는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아마 승객 구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참 이 악의적인 이야기로 구원파라는 이야기만으로 저들은 뭐 교리가 어떻고 하면서 뭐 선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승객과 그 젊은 꽃다운 청춘들을 놔두고 다 도망을 가버렸다. 참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그 교리라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도 좀, 뭐,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 할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까 말한 현선 양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자기 몸을 바쳐서 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게 다 매도당해버리고, 무시당해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참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일단 저도 이제 저희가 처음 언론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게 기자회견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이 내용을 저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밝힐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해왔어요. 진짜로 이준석 선장이 구원파가 아니라면 선원 중에 누가 구원파냐, 회사 직원 중에 누가 구원파냐. 그때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밝혀지는 순간 그 사람이 누가 됐건 어떤 일을 했던 간에 매도당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정확하게 명단 발표를 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조금 더 빨리 진정될 수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랬다면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실이 사실 저도 너무 씁쓸했어요. 네. 구름 따라간 친구들이라는 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불러도 누구 하나 대답하지 않고 이 시간에 다들 모두 보고 싶구나. 구름을 따라 먼 곳으로 가버려서 비가 그쳐도 다시 볼 수 없는 친구들이 지금 많이 그립습니다. 애도할 자격조차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유가족이지만 울 수도 없는 우린 구원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